안녕하세요. 이터널TV의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오피스 365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에도 이 오피스 365를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오피스 2007, 2003 이런 제품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오피스 365에 대해서 지금 웹 버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365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최근에 클라우드 변화 사항을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웹 버전으로 들어온 거고요. 웹 버전뿐만 아니라 이쪽에 오피스 설치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오피스 365의 프로그램을 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이메일이죠. OneDrive for Business.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에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그다음에 엑셀, 이런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한국어로 돼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른 언어로 하게 되면 다른 어플을 설치했다 이런 거고요. 이거 누르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이제 계정이나 이런 거는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특이한 거는 지금 요 웹 버전에 이쪽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자기 컴퓨터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동기화가 되고 또 다른 거는 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그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받아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동성이나 태블릿 PC나 아니면은 모바일 셀러폰 휴대폰에서도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대시보드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최근에 제가 아니면은 자신이 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있거나 자주 보는 거,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에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쪽에 이 부분이 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눌러보면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앱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것도 프로그램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제 요것들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어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오피스 365 이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한테 좀 약간 특이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위에부터 보면 아웃룩 이제 이메일 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요 아이콘이 좀 틀려진 것 같죠? 여기 보시면은 아웃룩의 O와 그 다음에 여기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에 보면은 여기 메일이 보이는 곳, 그 다음에 메일별 내용이 보이는 곳, 요걸 표시한 어떤 아이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드라이브, 이거가 별도로 있었을 겁니다. 원드라이브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원드라이브 하면은 구글이나 이런 쪽도 보면 구글 드라이브 있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원드라이브 하면은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게 되면 특정 사이즈만큼은 이제 무료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만약 기업이 한다 그러면 100기가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1테라까지도 가능하다고 제가 좀 알고는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자기 PC에 있는 요새 노트북 해봤자 256 아니면 512 정도 SSD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충분히 전체 시스템 파일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보관용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동기화 쓸 수 있고요. PC는 놓고 다녀도 어떤 클라우드에 띄워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드라이브는 여기 있고 나머지하고도 연동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웃룩도 원드라이브의 클라우드 서버에 넣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마찬가지, 쉐어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팀즈도 어떤 원드라이브로 활용한다. 원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워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면은 어떤 파란 쪽의 색깔이죠. 다들 보면은 이제 색깔, 컬러의 어떤 의미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존의 워드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가 있다. 또 엑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일부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속도나 이런 것도 개선이 되고 뭐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노트도 기존에 있었는데요. 좀 강화된 거를 보면은 이제 원드라이브 쪽이나 이 팀즈라고 협업하는 어떤 새로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요새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런 이 팀즈가 있고요. 그런 거 활용이 가능하고요. 쉐어포인트 기존에는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전에는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전에 어떤 데이터를 보관하고 서버에 띄워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걸로 쉐어포인트가 많이 갔는데 이 부분이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 나머지 어플을 합쳐서 이제 팀즈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채팅을 한다거나 채팅도 기존에는 이제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뭔가 동영상이라든가 캡처도 캡처한 것을 기존에는 파일로 된 다음에 트랜스퍼 했는데 지금은 캡처한 거를 카피해서 그냥 붙여놓거나 아니면 엑셀에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카피한 걸 그냥 붙여놓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팀즈를 대체하는 기존 거가 이제 스카이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됐죠. 안 됐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통화도 스카이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스카이프도 통화 품질이 좋았는데 팀즈로 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셀러폰 휴대폰의 어떤 그런 통화 품질을 자랑할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언택트 시대에 화면을 공유하고 또 비디오 메시지도 되고요. 강의를 한 다음에 강의가 녹음이 됩니다. 팀즈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림이라는 어떤 그런 파일로 떨어지고 그거를 팀즈나 이런 곳에 올려서 차후에 학습을 할 수 있는 회의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강의하는 사람이 화이트보드에 이제 써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꽤 완성도가 높은데 계속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즈는 대단히 파워풀한 것으로 성장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메신저 쪽이 있다가 그 부분은 이제 요 팀즈로 대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웨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웨이가 저도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는 건데 찾아보니까 어떤 나이스하게 PT,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툴이라고. 그래서 파워포인트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라이트하게 뭔가 빠르게 뭔가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뭔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 보면은 많이 쓰는 거고 대신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사용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폼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의 뭔가 설문조사라든가 요새 설문 툴이 많습니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설문하는 툴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웃룩과 연관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설문을 하게 되면 직접 결과까지 분석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앱을 한번 눌러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플이나 앱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 비슷한 어떤 생태계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스토어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그 다양한 어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 제가 꽤 사용해 본 느낌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빼놓은 거 말을 제외하고는 더 본다라고 하면 이런 뭐 플래너라든가 프로젝트 이거 예전에 MPP 파일이라고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그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 차트 같은 그런 어떤 일정이 있고 항목이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약간 그런 거고 아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그 뭔가 동영상을 녹화한 겁니다. 우리가 뭐 뭔가 요새 스트리밍 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걸 구독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요새 교육이 이제 팀즈 같은 경우를 통해서 강의자가 있고 수강자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그거를 녹화를 뜨게 되면 어떤 스트리밍이라는 이 스트림을 통해서 차후에 그거를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생태계를 잘 구성을 한 것 같고요. 대부분들 윈도우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듯이 오피스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엄청난 의외로 그 들어봤는데 그 화질이나 뭔가 음질 같은 경우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파워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쪽을 어떤 뭐 만드는 입장보다는 보는 입장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뒤로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룩 같은 경우 이제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룩도 그 일반 프로그램 저희가 설치한 거에 나온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뭐 양식이나 이런 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로딩이 지금 되고 있고요. 네, 현재는 뭐 제가 별도로 뭐 받은 건 없는데 이 옆에 보면은 기존에 그 아웃룩도 그 뭐가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쓸 때도 아마 비슷한 형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만약에 원드라이브나 어떤 팀즈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을 새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첨부를 누를 때 여기에 이제 기존에 로컬 PC에 있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로컬 PC에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메일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의 파일을 여러 사람한테 배포를 하는데 내가 여러 명을 넣을 수도 있지만 뭔가 개개인으로 보내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수문 참조로 쓸 수도 있겠지만 개별로 그 사람이 수신이 돼야 되고 명기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파일이 이메일 파일의 크기가 늘어나죠. 그런 경우에 어떤 클라우드에 띄워놓고 클라우드를 링크를 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링크는 되게 용량이 작거든요. 그리고 메일을 받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권한, 다운로드 권한이 그 해당 파일에만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하고 통신할 때는 이게 상당히 파워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처럼 IT가 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뭐 대용량이 왔다 갔다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은 실제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 도시 시티 이런 쪽 말고는 바깥에서는 거의 인터넷이 잘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외국하고 통신하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옆으로 열렸죠, 그죠? 아마 또 이렇게 창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닫고요. 뒤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아웃룩은 뭐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추가 설명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네, 여기 쭉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워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아까 아웃룩을 한번 열어봤고요. 워드를 열어봤는데, 이것을 열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뜨잖아요. 기존의 워드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뭐 약간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라이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뭐 기존에 보던 거하고는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서가 저장되는 위치도 드라이브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PC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다시 한 복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워드를 치면 기존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약간 그거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인터넷 환경에 클라우드로 가는데 어떤 그 네트워크의 속도에 따라서 로딩이 되거나 이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면은 요 환경은 늦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서블한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발전을 한 것 같고요. 저희 나라에서 이 환경을 쓰는 거에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작성하는 것 자체는 이제 동일하고요. 제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좀 강의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볼 예정입니다. 새로 이렇게 열린 케이스입니다. 문서가 아까 아웃룩 같은 경우 밑에 이제 메일이 열렸고요. 여기는 어떤 윈도우 창이 열리는 개념입니다. 좀 닫아보겠습니다. 이제 엑셀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엑셀도 형식은 워드와 좀 비슷한 것 같죠? 예. 형식을 보면은 새 문서를 넣을 거냐, 뭐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 거냐,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템플릿을 이렇게 쭉 해놓다라고 하면은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이 엑셀에 대해서도 실제 기업에서 먹히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라고 표현하면 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론상의 엑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진짜 먹히는, 진짜로 쓰는 그런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보면은 하루에 외국 원어민이 쓰는 단어가 하루에 200단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쓰지도 않는 거를 가르쳐 줄 필요도 있죠. 있는데 먼저 쓰는 걸 먼저 가르쳐 주고 덤으로 팁으로 알려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특히 뭐 워드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제 엑셀 같은 경우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워포인트나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엑셀도 좀 눌러봤는데요. 지금 워드하고 비슷하게, 그다음에 아웃룩하고 다르게는 워드와 비슷하게 지금 옆에 윈도우가 하나 열리는 그런 컨셉입니다. 지금 뭐 제가 쓰는 환경도 기가 와이파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트래픽이 걸릴 때는 이렇게 좀 약간 로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뭐 트래픽이 없는 구간에는 상당히 빨리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이게 웹베이스로 초반에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트라이를 했습니다. 뭔가
그랬는데 되게 느렸었고요. 되게 느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꽤 빨라졌다고 저는 이제 느낌이 좀 들고요. 대신 이제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요 메뉴는 같은데 조금 이렇게 약간 라이트한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라이트해서 제가 볼 때는 초기 문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면 간단한 초기 문서는 오케이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데스크톱에서 한 거를 일부 급하게 수정하는 거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데스크톱에서 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데스크톱에 있는 거를 예, 이렇게 의견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에서 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룩은 어차피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성격이 다른 거고요. 워드와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같은 성격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이런 양식을 참조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뭐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혹시 이런 쪽에 이제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다양한 강의를 좀 마련을 할 건데요. 딱 보면 느낌에 조금 이렇게 라이트하게 하는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생각에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나중에 데스크톱에 추가 작업을 하는 그런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데스크톱에 작업한 것 중에 어떤 텍스트나 일부 급하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좀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능을 받고 이런 메뉴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볼 거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한 것 중에 여기 보면은 약간 기존에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UI가 좀 바뀐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오피스 365에서는 버전을 관리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하다가 날렸다. 그다음에 뭐 자동 세이브를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뭐냐면 물론 그건 있습니다. 이걸 기능을 꺼놓는다거나 이러면 있을 수 있는데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자기가 수정한 버전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기존 거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도 됐지만 엑셀이나 워드에서 이런 기능들이 많고요. 버전을 살리는 거가 또 하나 이제 아웃룩에서 있는데 아웃룩에서 이제 중요한 메일을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지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서버에 정해진 규칙의 시간 안에 살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0일 안에 60일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실수로 그런 게 생겼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게 해서 상당히 뭐 웹베이스인데도 되게 빨리 뜨죠, 그죠? 뭐 하나 눌러볼까요, 메디슨? 예, 먼저 항상 허용. 조금 늦게 반응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뭐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해봤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도 전에 제가 봤을 때 웹 버전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이거보다 더 느렸거든요. 근데 그거보단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닫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룩은 봤고요.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여기 보면 또 마이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같은데 이제 쉐어포인트라고 써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쉐어포인트하고 원드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통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클래식 원드라이브로 돌아가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거의 쉐어포인트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은 쉐어포인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좀 어떤 UI나 이런 것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파일이죠. 아니면 여기다 끌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끌어 넣고 그 다음에 동기화는 동기화를 하는 거고요. 자기 PC에 동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윈도우즈나 이런 파일 폴더 이런 거는 동기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 같은 경우를 많이 하게 되고요. 데이터 파일 중에서도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클라우드에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해야 되거나 내 파일에서 지워줘도 남아야 된다. 아니면 뭔가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서 지우기 전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온 거고요. 클래식 원드라이브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도 아마 얼마나 빨리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요런 좀 뭔가 약간 이런 형태가 과거에 쓰던 이제 쉐어포인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탐색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노트라고 해서 우리 기존에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필기장 해서 내용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창으로 하나 뜨네요. 그죠? 창으로 하나 뜨고 네,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보다는 속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노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속도 면으로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원드라이브가 있기 전에 과거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 쉐어포인트는 원드라이브나 팀즈를 대체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저장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파일을 모아놓고 저장하고 거기에 일정을 세팅해서 일정 협업도 되고요. 이슈 관리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일부는 뉴스 게시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던 그 기능인데 이것들이 이제 뭔가 옮겨져서 같다라고 보면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쉐어포인트의 어떤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팀즈에 어떤 사이트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협업 공간을 만들고 멤버를 구성하고 할당된 멤버에 한해서만 활동이 가능하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뉴스 피드를 주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위에서부터 아웃룩, 그 다음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원노트, 쉐어포인트까지는 봤고요. 팀즈를 한번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팀즈를 누르면 여러 가지 세팅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뭔가 또 이렇게 로그아웃되고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 이제 어플 나오는 이런 부분 이동할 수 있게 계속 이 부분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팀즈의 기능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강의를 뭐 통해서 하라 뭐 이런 메시지 나오고요. 보면 이제 어떤 활동 눌러볼까요? 뭐 자기가 어떤 피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채팅도 이제 이 대화를 요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게 그 텍스트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뭔가 그림이나 뭔가 GIF나 영상을 이나 URL을 띄울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통화할 수도 있고 비디오 콜을 할 수도 있고 비디오 콜을 하다가 비디오 콜 하면서 아니면 대화하면서 내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상대편의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 화면을 보여주는데 마우스의 제어권이나 뭔가 키보드 제어권을 다 상대방한테 줘서 뭔가 이렇게 시연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시연하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그 시연하는 거를 녹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뭐 지금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뭔가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출몰할 때 이럴 때 꼭 필요한 어떤 툴 이런 걸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팀을 만들어서 그 팀 구성원이 없어졌네요. 그 팀을 만들어서 팀 멤버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팀 멤버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를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게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고요. 모든 팀 밑에 또 채널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채널마다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룩에서 이 팀즈로 메일을 보내면서 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팀즈에 들어오면 그 아웃룩이 어떤 파일로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뭐 이 과제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뭔가 과제를 생성하고 진도를 체크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물어보지 않고도 어떤 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팀즈 안에 그 일정을 자기 아웃룩에 있는 일정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되시고 팀을 개설을 하면 또 아웃룩에도 그 팀에 해당하는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의 일정이죠. 그래서 뭔가 주간회의를 한다거나 뭐 어떤 뭐 이슈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화를 누르시면 뭔가 연락처를 아웃룩에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파일 있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시 저희가 하는 기능으로 돌아가면 이제 스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스웨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뭔가 기존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뭔가 간단하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를 클릭해 보면 네. 오늘은 이 스웨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뭔가 이렇게 어떤 배경을 주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러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지금 로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스토리 라인 잡고 디자인하고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토리 라인이 완성이 돼야 디자인 쪽으로 가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폼즈는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뭔가 설문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을 좀 하면서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터널 TV의 스티브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